예,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당사에서는 이제 김문수 전당대회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좀 지키고 있는데 그 모습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후보님은 언제까지 좀 농성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를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게 화면이 이제 김문수 TV 유튜브에서 이제 찍은 화면이라 약간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좀 코믹스럽게 희화해서 이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죠. 전 당원들 다 관내에 있어라, 의원회관 주변에 있어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위기감이 큰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런 농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 속옷을 입고 있다든가 저렇게 되면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했던 모든 행위가 뭐 희화화되고 그리고 폄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은 또 여당은 좀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도는 사실 명분은 그거죠. 지금 당사를 지키겠다. 그것인데 뭐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이 득표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예. 저것도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한번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올려보겠다는 그런 전술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저런 뭐 체조를 하고 저런 부분은 필요 없는 동작이 아닌가. 예. 그냥 가부좌 하고 계시는 부분만 보여도 괜찮은데 저런 것이 나와서 오히려 여당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부분도 예. 있어서 저 부분 조금 앞으로도 계속 한 며칠은 더 하실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또 그거를 막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 통일교 교원 명부 12만 명과 이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을 비교해서 정말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뭔가 청탁이 오가고 정말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가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든 후보 선출에 깊게 관여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좀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 너무 희화된 모습을 먼저 다룬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는 게 정당하다 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뭐 시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죠. 통일교가 만약에 돈 당비를 대납하면서 교인들을 당원에 가입시켜주고 이 교인들이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헌법상의 정교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부탁하는 청탁들, 어떤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뭐 캄보디아 ODA를 비용을 늘려준다거나 뭐 통일교를 국교화 시켜주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받아들여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통일교가 뇌물 줬으니까 이거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당법 위반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여러 예. 가지 범죄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잘못하면 정당의 민주주의라든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특검이 저번에 나갔을 때 이 압수수색이 성공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뭐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나가서 실패하면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이 특검을 막아서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꼭 성공해야 되고 나가서 실패했으면 예.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제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제 정당 해산 전에 검찰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뭐 성역이 없다. 검찰 수사에 다 응해야 된다. 그 정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이번에는 결사항전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그러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예. 그렇게 그 법원도 판결을 했죠. 그리고 그건 정당 해산이 됐고 이게 정당 해산이라는 게 그 선진국 중에는 독일하고 뭐 우리가 좀 갖고 있는데 예. 독일은 나치라는 정당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 정당 해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해산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는가? 아까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도 위반했는 걸로 예. 특검에서 지금 유추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보호적 법익을 위해서 정당이라는 국민적 기관을 국민이 동의한 기관을 이렇게까지 압수까지 해야 하는가? 예. 이게 민주당 지난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문에 압수수색 한번 했었죠.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고 계셨는데 이건 뭐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뭐 말씀하시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만큼 정당으로서는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당의 뭐 존립을 예. 위해하는 그러한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그 보호적 법익을 위해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그 보호한 그것을 위해서 정당을 이렇게까지 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말을 빌리면 예. 유린할 것까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저도 검찰 경찰 수사 많이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이들이 수사를 할 때 예. 교회나 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굉장히 좀 조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검이 굉장히 과도하다? 예. 조심성이 없다.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뭐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요.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로 당이 해체됐습니다. 5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잃었어요. 예비 음모로. 예. 근데 국민의힘은 내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107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는 거 외에는 실은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정당 해산돼야 될 사유가 훨씬 많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뒤어서 이제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후보가 뒤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간의 이 신경정도 좀 대단한데 잠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유튜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건데, 네. 뭐 광화문에서 싸울 때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저 몇 마디 말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이런 판단은 옳지 않다. 행이 중요하고 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랜 기간의 역사적인 검증, 이 김문수를 능가할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 네. 뭐 김문수 후보가 속옷 차림에 뭐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한 뭐 체조쇼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장동혁 후보 뒤에 전한길 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까 한 시쯤 장동혁 후보 만났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보니까 저분이 표정이 어두웠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요즘 표정이 굉장히 밝던데 예.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해요. 그 1등은 맞는데 굉장히 장동혁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
거의 뭐 붙을 정도로 많이 쫓아왔다. 요거는 이제 최 의원님이 장동혁 후보한테 들은 아니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도 들은 얘기군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이 앞섰는데 많이 따라왔다. 이 부분은 두 후보 캠프가 인정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뒤집었느냐, 뒤집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엇갈려요. 그 장동혁 후보 측에서는 이미 당원들에서는 뒤집었다. 근데 지난번에는 5대 5였는데 민심 대 당심이 이번에는 8대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에서 뒤집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당심은 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명분은 좀 당사에서 저렇게 예. 연장동생 하시는 게 좀 당사를 지키기 위함이라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득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김문수 후보는 쫓기는 게 조금 초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장동혁 후보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서 지금 박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장동혁 후보는 이번에 결선 투표 안 간다, 1차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게 결판이 그렇게 나겠느냐? 저는 예. 결선 투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이 예. 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지금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장동혁 후보로 갈 것이냐, 김문수 후보로 갈 것이냐, 여기서 예. 그들의 표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아마 결선 투표에서 승리자가 누구냐 이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찬탄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여쭤보고, 그 전에 전한길 씨, 그러니까 당원이에요. 경고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당원이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걸 밝히는 건 너무 뭐 그걸 문제 삼을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한길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지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가 이렇게 크게 요동친다면 이거는 괜찮은 건가?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봄직해요. 그래서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광훈 씨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전한길 씨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뭐 통일교에 의해서 따라다닌다고 치죠. 예.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들이 입당원서를 그냥 막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대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 것이고요. 뭐 가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한길 씨한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면접 보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안 간다라고 했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한길 씨가 본인 입으로 내가 한 10만 명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전 당원은 80만 명 정도 되는데 투표율은 한 50%니까 한 40명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극우적인 강성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럼 전한길이 정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10만 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상당한 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과는 멀어지고 당심 80%에 치중한다는 예.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 찬성파들,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혁신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 없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지, 혹시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룰을 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5에서 많으면 10% 더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공동 2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최 의원님, 네. 자, 탄핵 찬성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지금 이 찬성파인 두 후보가 밀리고 있어요. 역전이 가능한가, 후보 단일화하면? 저는 제가 듣기로는 좀 지지율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단일화할 것인가. 예. 이게 합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어렵고 단일화 한다고 한들 예. 뭐 승부를 뒤집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가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독려를 해도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김이 크게 당원들에게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못한 이유도 이게 당원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로 정점으로 똘똘 뭉친 예. 민주당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이 강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부분은 그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